또 이날 발표된 미국 6월 상품 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미 상무부는 6월 상품 수지 적자가 912억 달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상품 수지 적자는 기존 881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에 상승했고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달러 플러스 1.03% 상승한 72.3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주요 기술주인 팡 종목은 이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렇게 3.18%나 급등해서 또 신고가를 기록했죠.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이 페이스북 역시 이제 장중에는 1.49% 오르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페이스북의 2분기 매출이 290억 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죠. 주당 순이익도 3.61달러를 기록해 시장 추정치 3.0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스북이 매출 증가율 둔화를 경고하자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주가 4%대 하락 중입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도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마존 플러스 0.11 그리고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안 보이죠 왜? 여기 있네요. 넷플릭스도 0.08% 다시 이렇게 예쁘게 반등 자리 만들어가고 있죠. 또 종목별로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 소부장 그전에 또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거 이번에 다시 살아났죠? 특히나 눈에 두드러지게 AMD, 퀄컴 이런 애들 잘 올라왔고 우리나라 지수랑도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거는 결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점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왜 중국 관련주들 있죠. 최근에 정말 크게 빠졌던 거 이번에 또 다시 크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UBS가 최근 중국 당국의 기업 규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는데 CNBC는 현재 시간 27일 UBS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투자 책임자와 인터뷰를 가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UBS는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 바 있죠. 최근 미 증시에 상장한 디디 출싱의 경우에는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텐센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중 당국에 직접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UBS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가진 불확실성을 보여준다며 현재 여러 IB들이 중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할지 고민 중이라며 아마 기업들을 매도하는 쪽으로 몰릴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만 UBS는 중국의 규제 리스크가 끝날 가능성 또한 거론했죠. UBS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보인다며 우선 7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둔화를 겪을 경우 중국 기업들에 대한 당국의 규제 조치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이외에도 미중 관계 개선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게 UBS의 전망입니다. 다만 UBS는 그동안 무역 분쟁과 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마찰을 빚은 만큼 하루아침에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좀 그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온 듯 보이죠? 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그래도 여기 저점에서 조금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주는 자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이 여기는 상승 캔들 모양입니다. 어떻게 흘러나올지 또 중국 쪽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이 같은 의견이 있으니 좀 비중을 조절하든 혹은 그냥 그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또 이렇게 흐름을 잘 지켜보시든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로블록스 같은 기업도 계속해서 흐름 잘 이어가고 있고 좀 낙폭과대로 인했던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니까 살아나는 종목들 또 여러 개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반등 크게 해주고 있죠. 어제도 제약바이오 이제 미국장에서도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장에서도 그렇게 깊은 음봉장, 깊은 조정장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견고하게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바이오 종목 괜찮은지 체크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히려 갑자기 막 수익권을 올라와서 당황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장에서. 그리고 맥도날드 이런 애들 네. 어, 오늘 이제 개장 전에 맥도날드가 실적을 발표했었죠. 근데 5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이 주가는 마이너스 1.8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6개 분기 연속 손실을 하다가 드디어 7분기 만에 순이익에 전환했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 주가 역시 4%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날도 왜 자동차 쪽이나 이 전기차, 수소차,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최근에 여기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반등 잡아주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네, 보잉 여기 4%대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낙폭과대에 따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장세인 만큼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또 다음 분기까지도 연속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또 흐름 괜찮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좋게 나온 종목들은 장이 흔들리든 뭐하든 계속 자기 갈 길 가고 있죠. 그런 거 꼭 체크해 보세요. 어제 같은 날 갑자기 지수가 쿵 하고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셨을 거고, 투매에 동참하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 저랑 같이 12시부터 라이브 보신 분들은 그러진 않았죠? 오늘도 같이 라이브 방송 12시에 진행하면서 시장 흐름 체크도 하고, 종목 공부도 하고, 그렇게 우리 같이 계속 공부해 봐요.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셔서 주식 누나 공부방 들어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